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같이 봐야 될 부분은요. 우리 챕터 5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법에서 많이 보는 화법, 도치, 생략 이런 것들 조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개념들은요. 우리가 실제 영어 생활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그런 영어 지문 속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요. 문제 내기 좋은 개념들이기 때문에요. 종종 어법 어휘 문제에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맨 뒤에 보통 문법책 뒤쪽에 나오는 개념들이라서 우리가 개념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마지막까지 여러분도 꼼꼼하게 학습하셔서 이런 문제들 틀리지 않게 문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법, 화법이라는 건요. 남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직접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대 라는 방식으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제는 화법도요. 전환하는 방법들이 조금 있고요. 이거 전환하는 방법에 따라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이 개념 한 번만 딱 이해해 놓으시면요. 자, 이제 문장 어떤 거가 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우선 평서문의 화법 전환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She said, 그녀가 말했어. I do this to please my mom. 내가 우리 엄마를 즐겁게 해주려고 이걸 했어. 라고 그녀가 직접 말했다라고 전달을 하죠. 그래서 직접 말했다, 직접 화법이라는 것의 문장의 특징은요. 컴마 나오고요. 따옴표 나옵니다. 그녀가 한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따옴표를 나타내고요. 그녀가 말했어. 나는 이라는 주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직접 화법이라는 것, 간접 화법으로 바꾸기 전의 특징이 이러하다면요. 간접 화법이 되고 나면요. 우선 컴마와 따옴표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어는 그녀가 직접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내가 아니라 그녀라는 주어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했다 나는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그녀가 말하기를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했대라고 이렇게 바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바꾸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동사. 앞에 나와 있는 she said라는 동사는요. say일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say 쓰시면 됩니다. 과거형대 said는 물론 said로 가야겠죠. 이렇게 say는 say로 만약에 say가 아니라 say to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냥 say to 쓰지 마시고 tell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she say to 누구누구에게 말했다가 나왔다면 she told 혹은 she tells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 파악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동사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id 뒤에 나와 있는 컴마랑 따옴표 다 떼어줍니다. 다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개를 떼고 나면은 이런 문장이 생겼네요. She said I do this to please my mom 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컴마랑 접속사 없이 문장 내에 주어 동사 쓸 수 없으니까요. 둘이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접속사를 써야겠죠. 접속사 중에 가장 쓰기 만만하고 쉬운 것 that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that 쓰시고요. 접속사 that, she said that 이라는 목적절을 지금 만들어줬죠. that 써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주어 동사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건데요. 자, 그녀가 말했죠. 이것을 한 것은 여기서 이제 그녀가 했다라고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대명사 요 문장의 주어 she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자, 동사 써야겠죠. do this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do 그녀가 했어요. 그런데 언제 했는데 그 시제 한번 파악하셔서 과거 시제의 경우는 이렇게 did로 바꿔줘야겠죠. 현재 시제였다면 she does가 되었을 겁니다. 그 시제에 따라서 여러분 동사 바꿔주시는 연습해야 되겠고요. She did this 이것이 아니라 그것 지금 직접 나 이거 했어가 아니라 그녀가 그것을 했대라는 우리 이제 지시대명사 that을 사용한다라는 거 봐두셔야겠죠? She did that to please her mom. 자, to please 그대로 내려오고요. 여기서 우리 엄마가 아니라 그녀의 엄마라는 her mom을 나타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she 바꿨듯이 똑같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전달 동사,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사, 이 본동사 said의 시제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접속사 대절 안의 시제를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시대명사 여기 this 같은 것이나 또는 부사 구들은요.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녀가 그것을 했대. 그녀가 이것을 했대가 아니라 그것을 했고 그녀의 엄마이다 라는 방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법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요. 평서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부연 설명을 붙일 수가 있겠는데요. 자, this나 this는 that이나 those, 이것이나 이것들은 저것 혹은 저것들로 바꾼다라는 것이나 여기는 그곳, here, there, today, 오늘이 아니라 그날이란 that day, tomorrow가 아니라 the next day, 이런 게 좀 헷갈리겠죠. now는 then, 지금이 아니라 그때, ago가 아니라 before, 그 이전에, yesterday, 어제였지만요, previous day,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한 번씩 외워두시고요. 사실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화법에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법 개념 다지면서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더 보겠습니다. John said, 자, 존이 말합니다. I'll be 5 minutes late because I have to get my car. 나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 왜냐면 나 내 차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라고 존이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우선은 화법 문장으로 바꿔야 되겠죠.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꿔줄 거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본동사 바꾸는 거였죠. 만약에 say라면 say 그대로 내려오지만 say to일 경우에 tell로 바꿉니다. 근데 예문 보니까요. 지금 said 그대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요. 자, say tell로 안 바꾸고 said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컴마랑 따옴표 다 지워졌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우리 두 문장 주어 동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색한 거 없애고 우리 접속사 붙여줬죠? that 접속사 넣어줬고요. John said that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주어 동사 열려야겠죠. 여기서 우선은 I라는 주어인데요. 존이 말했어. 나 늦어. 존이 말했습니다. 그가 늦는다고요.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바꿀 거니까요. I가 아니라 he가 되겠죠. 주어 he 나왔고요. 자, 동사 he will be 5 minutes late라고 바꿔주면 간단하겠지만은요. 우리 지금 본동사의 시제가 과거 형태입니다. 그래서 will be가 아니라 he would be라는 과거 시제로 바꿔줬고요. 자,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다 he would be 5 minutes late 손대지 않아도 될 것들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Because he had to get his car로 바뀌어 있네요. 자, because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I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가 늦었어 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he라는 대명사 그대로 내려왔고요. 자, had네요. 왜 had였냐면요. 마찬가지로 said라는 본동사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제일치의 규칙 챕터 1에서 배웠던 거에 따라서 주절과 종속절에 시제 맞춰주고요. 그래서 과거 시제 had가 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법 여러분들 바꾸는 거 진짜 어려워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겠고요. 우리 분산 구문 만들듯이 단계별로 해야 될 것들만 이렇게 없애고 바꿔주시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평서문 화법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자, 우리 평서문만 있는 거 아니죠. 문장 속에 의문문도 있습니다. 의문문 어떻게 화법 전환할지 볼 건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의문사가 있는 것과 없는 의문사가 되겠는데요. 우선 의문사가 없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said, 그가 말했다. Do you know a guy named Charles? 너 찰스라는 이름의 저 남자 알고 있어? 라고 그가 직접 물어봤네요. 근데 이거 우리가 바꿔서요. 그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찰스라는 사람 아는지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요거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던 것 중에 비슷한 게 하나 떠오르죠. 간접 의문문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요. 우선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음표가 붙어있는 의문사이기 때문에요. 그가 말했다라는 것을 said라는 말했다 대신에 ask 물어봤다로 바꿔줘야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해석할 때도 자연스럽겠죠. 동사를 ask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that 대신에 만약에 내가 아는지 혹시나 알고 있는지라는 의미를 넣어주기 때문에요. 그냥 that이 아니라 if 혹은 whether를 넣어서 우리가 해석할 때 이해하기 편하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that 대신 if나 whether로 두 문장 연결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 그냥 외우는 게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that 대신에 의미를 넣어주는 if나 whether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절이 열렸으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긴 나와야 하는데 자, 그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물어봤죠. 너 알고 있니? 라고 직접 물어봤다면 요번에는 나에게 간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혹시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선 나한테 물어봤다 주어 I로 바뀌게 되겠고요. 동사 마찬가지로 앞에 평서문이랑 같습니다. 그냥 원래 우리 지금 본 동사의 시제에 맞춰서 know가 아니라 과거 형태 knew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a guy named Charles 똑같이 나오지만요. 컴마 따옴표 없애고요. 물음표 없애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서문의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
지금 물음표가 붙어있는 의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뀐다라는 거, 우리 간접 의문문하고 되게 비슷하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의문사, 간접 의문문 한번 화법 전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엔 이제 의문사가 있는 것 어떻게 한번 바꿀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사 있는 거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The police said. 우리 경찰관이 말하기를 What did you see in the basement? 너 지하실에서 뭘 봤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요거 한국말로 우리 먼저 간접 화법으로 바꿔보자면요. 경찰관이 말하길 내가 지하에서 뭘 보았냐? 라고 물어보았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랑 똑같습니다. 우선 said를 asked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접속사 that 혹은 if, whether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if나 whether 또 써줄 필요가 없겠고요. 그냥 what 그대로 내려옵니다. 우리 나오는 의문사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what 내려왔죠. what.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요. 자, 주어 동사 그대로 어순이 내려오면 됩니다만 자, Did you see in the basement? 라는 과거 시제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네가 뭘 봤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와 물어보는 시점과 이 사람이 무언가를 봤다라는 시점은 시제 차이가 있죠. 물어봤던 시점보다 무언가를 봤던 시점이 훨씬 더 옛날의 시점, 어떤 대과거의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What I had seen, 과거 완료, had pp in the basement. 이렇게 물음표 떼고 평서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제대로 이해하시고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과거의 지금 위치를 파악을 하시고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 이 선후 관계 파악하신 다음에 자, 과거 완료 시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의 화법 전환 이렇게 한번 또 봤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네, 그 다음에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의 화법 전환 같은 경우는요. 앞에 있는 것보다 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the teacher said to us, finish cleaning by 5 o'clock.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청소 5시까지 끝내거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아까 봤던 said to가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라고 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우선 화법 문장 나오면 하셔야 될 거 본동사 바꿔야 됩니다. say면 say로, say to면 tell로 바꾸라고 했는데 드디어 say to 나왔죠? 자, said to 과거 시제니까 tell 말고 told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us 그대로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자, 대절 혹은 if, whether 갖고 접속사를 넣어줘야 하는데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지금 주어가 없죠. 그래서 접속사를 쓰기보다는 투부정사를 넣어주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구시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다. told us 투부정사 붙이고요. 그대로 동사 원형 내려오고요. 나머지 바꿔주는 거 없이 끝내면 되겠다. 그냥 따옴표만 떼어주면 되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요, tell 혹은 ask, 우리에게 요구했다, advise, 충고 혹은 조언했고, order, 명령했다 정도로 여기서 우리가 의미, 그냥 문맥에 맞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명령문의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로 바꿔준다라는 거 이렇게 대절 갖고 주어 동사 시제 바꿀 필요 없이요. 그냥 투부정사 놓고 원형 내려오면 끝납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한 명령문의 화법 봤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할 개념들은요, 이제 강조입니다. 화법 이렇게 봤고요. 이제 강조, 도치, 생략 어떠한 방법으로 문장들이 만들어지는지 볼 건데요. 강조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 동사, 다른 거 아닙니다. 일반 동사,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주어의 인칭, 수, 시제에 따라서 조동사를 넣는데요. 여기에서 조동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an, may, will 이런 거 아니고요. do, does, did입니다. do를 사용하는 강조인데요. 이런 게 있죠. I do believe you will succeed. 나는 네가 성공할 거라고 믿어라는 문장에 정말로 믿어. 나는 진짜 네가 잘 될 거라고 믿어라는 이렇게 강조. 너무너무 믿어. 100% 믿어. 의심치 않아. 라는 believe를 나타내주기 위해 강조하기 위해 do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이게 너를 믿어라는 게 과거 시점이었다면 I did believe가 됐을 거고요. 여기서 내가 아니라 그였다면 he does believe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do를 이제 시제 인칭에 맞게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do 강조를 몰랐다면 이 문장 틀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동사 2개가 한 번에 붙어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동사 바로 앞에 나와 있을 경우에는요. 강조를 위해 나타낸 두 동사다, 두 조동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종종 나오니까요. 꼭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강조 구문 또 하나 있죠. it과 that의 강조 구문인데요. it, that 강조 구문 사이에 it과 that 혹은 it is that, it was 사이에 강조 대상을 넣어서 강조해 주는 것인데요. 의미는 이거죠. 뭐뭐 하는 뭐뭐는 이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봐야겠죠. It was Jane. It was 비동사 그 다음에 that이 나왔죠. It was that I met at the park yesterday입니다. 자, 이것은 제인이다.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것이라고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내가 어제 만난 것은 바로 제인이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죠. 공원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만나긴 만났는데 중요한 건 누굴 만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만난 사람은 바로 제인이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제인이 아니라 여기서 The Park를 꾸며주고 싶다면요. I met Jane at the park yesterday 라는 원래 문장에서요. It was at the park. I met Jane yesterday.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해석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내가 어제 제인을 만났던 곳은 바로 공원이야. 이 경우에는 제인을 만나게 만났는데 장소가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was that 사이 안에다가 명사 형태가 된다면요. 여러분들 넣고 싶은 거 다 넣어서 강조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하나 여러분들 구분해 주셔야 할 것들은 이런 게 있겠죠. It was that, it is that 강조 구문으로 사용이 되긴 하지만요. 우리 it that은 알다시피 가주어진 주어로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 보시면요. It is certain that she is rich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부자이다 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건데요. 자, 둘이 생긴 거는 지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누가 강조고 누가 가주어진 주어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거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여기 that부터 끝까지가 우리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요. 문장 뒤에 빠져있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겠고요. 요게 앞으로 왔을 때 우리 지금 주어, 동사, 보어가 성립이 되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자, that she is rich is certain 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완벽한 주어, 동사, 보어의 문장으로 성립이 되지만요. 만약에 여기 강조하는 that I met at the park yesterday was Jane 이라는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문장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서 가주어진 주어 또 강조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봤고요. 강조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도치가 나오는데요. 강조에 비해서 여러분 문제로서 실제 많이 나오는 게 도치입니다. 도치는 우리가 어법 어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도치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자, 도치라는 건요. 주어와 동사 앞에 어떤 다른 성분이 오면서 둘이 어순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른 거 바뀌지 않고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로 어순이 바뀐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도치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건 첫 번째로 부사 구 강조에 대한 도치인데요. 자, 이런 문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There 동사 주어라는 거. There is 뭐뭐뭐, there are 뭐뭐뭐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요. 자, There is a big tree on the hill입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큰 나무가 있어요 라고 하고요. 우리가 실제 해석할 때 이렇게 안 하죠. 그곳에는 큰 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 안 하고 뒤에 나오는 요 명사를 주어로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there이라는 부사가 나오고 지금 동사 주어 어순이 바뀐 거니까요. 여기 is의 스위치는 꼭 뒤에 명사에 시킨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 문장 보면은요. There are many chocolates on the table인데요. 자, 테이블 위에 많은 초콜릿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어는 many chocolates이기 때문에요. is가 아니라 are입니다. there이라고 해서 무조건 are야. 뭔가 느낌이 are 같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 스위치를 시켜주셔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셔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부사구 강조 이렇게 도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장소 방향, 위치 부사구를 갖고 도치를 한다라는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예문은요. There is a big tree on the hill이었죠. 그래서 on the hill이 아니라 there 이 앞에 나와 있었다면요. 이번에는 on the hill이라는 이런 장소에 대한 정보가 앞에 나옵니다. 언덕 위에 그 소년이 서 있어요 라는 것인데요.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겠죠. A tall boy stood on the hill 이렇게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장소에 대한 부사구가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지만요. 이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나옵니다. On the hill, a tall boy stood가 될 경우에 문장이 완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서 도치로 강조를 해줍니다. On the hill stood a tall boy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장소, 방향, 위치, 부사 갖고 동사, 주어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어 도치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어 같이 안 생긴 것들이 앞에 나와 있을 때 갑자기 동사, 주어 자리 바뀌어 있네? 문장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Never, hardly, scarcely, rarely, not only, not until, no, no, little 같은 부정어들은요. 이런 것들이 앞에 나왔을 때 뒤에 주어 동사 순서 바뀌니까요. 꼭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never did he keep his promises to me인데요. 그는 여태까지 나랑의 약속을 절대로 지킨 적이 없어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never이라는 부정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 did he keep이 나온 이유는 자, keep his promises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지금 동사와 주어 자리가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우리한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일반 동사의 경우는 do나 does, did라는 조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수와 시제, 인생에 맞게 이렇게 did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he keep이 아니라 he kept였겠죠. 과거 시제였기 때문에 did를 사용한 거고요. Never did he keep his promises라는 어떤 조동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조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조동사, 동사, 주어, 어순이 아니라 무조건 조동사, 주어, 동사, 어순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한 번 더 볼 건데요. Rarely 좀처럼 오묘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Rarely is a computer more sensitive and accurate than a human인데요. 자,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민감하거나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좀처럼 그러하지 않다라는 부정어인데요. 자, 이번에는 is a computer이라는 동사, 주어, 어순이네요. 왜냐하면요, 비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문사 바꾸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요. 의문사의 경우에 이제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경우는 그냥 비동사, 주어 이렇게 자리만 바꿔줬었죠. do, does, did와 같은 조동사 안 넣었기 때문에 비동사는 그대로 그냥 둘이 자리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동사의 경우에만 do, does, did를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치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두셔야겠고요. 부정어 도치는 실제로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 7가지만큼이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부정어 도치 이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어 도치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부사, 구 뒤에 나온 조동사와 보어를 강조할 때 나타내는 도치들을 볼 건데요. 이런 거 있죠. 우리 되게 자주 쓰는 말들입니다. Well, often, always, only, just, many a time 같은 부사들 뒤에는 조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어순이 나온다인데요. 자, 조동사라고 해서 우리 또 겁먹을 거 없죠. 방금 전에 지금 우리 부정어구 도치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어순입니다. 그래서 only라는 거 쓰였네요. Only after his death. 그가 죽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Did I know that I loved him? 내가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요, only after his death라는 부사 구 앞에 나왔고요. 자, did I know 나왔죠? I know가 아니라 여기서 자기의 시제와 인칭에 맞게 지금 did라는 조동사를 사용했고요. 주어 동사 어순이 나왔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어 강조에 대한 도치는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보어가 먼저 앞에 나오고 동사 주어 어순이 된다라는 건데요. 자, really nice was your dress라는 이런 특이한 구조의 문장이 있죠. 자, really nice가 보어죠. 실제 원래 이 형식의 문장은 your dress was really nice. 너의 드레스가 아주 멋있구나 라는 문장인데요. 정말로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는 나머지 내가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강조해야겠어 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어 역할하고 있는 really nice가 문장 앞으로 오고요. 그다음 비동사 was, your dress, 동사 주어 순서가 바뀐다 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치, 되게 다양한 방법과 종류들로 도치가 되고 있는데요. 도치 문제들 여러분 꼭 다 이해해 놓고 있어야 문장에서 저런 것들 마주쳤을 때 헷갈리지 않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요. 한 가지 더 도치가 있는데요. 또한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게 도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 있겠죠.
긍정문과 부정문 나뉘고요. 뭐 so do I, so did I 이런 식으로 나도 그래 혹은 나는 안 그래 라는 그런 문장들에 사용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so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do, does, did 혹은 비동사를 가지고 쓰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사용한다 라는 거. 부정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지금 봤었죠. 그래서 neither, 아니 안 그래 혹은 nor 이 사용돼서요. 조동사 똑같이 do, does, did, 비동사, 주어 사용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Most students didn't want to stay all night.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밤새 뭔가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neither did I, 나도 마찬가지로 그걸 원하지 않아. 라는 의미인데요. 자, neither이라는 부정어가 왔기 때문에 I did가 아니라 did I 라는 조동사와 주어의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either과 nor 같은 경우는요. 뭐뭐도 또한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많이 봤었죠. neither는 여기서 앞에서 부사고요. nor은 접속사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 정도 또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So do I, so am I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됐었던 그런 말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도 도치의 일종이다라는 거 개념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뭐도 또한 그렇다 도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생략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 문장 내 요소들이 생략이 될 때 자 어떠한 방식으로 또 왜 언제 생략이 되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주어와 비동사의 생략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없어졌을 때 많이 헷갈리는 그런 생략 중에 하나인데요. 자 부사절이요. 만약에 as, though 혹은 if나 when, while과 같은 접속사로 이제 유도가 될 때 앞에 나올 때요. 접속사 뒤에 주어가 동시에 동사가 함께 자주 생략이 된다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When I was a boy, I liked her입니다. 내가 소년이었을 때 나는 그녀를 좋아했었다라는 말인데요. 지금 보니까 내가 그녀를 좋아했었다. 그리고 시제는 과거야. 옛날이다.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그랬었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굳이 I was라는 주어와 비동사를 한 번 더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when a boy, 소년이었을 때 나는 그녀를 좋아했었어 라는 방식으로 생략을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왔는데 boy라는 명사만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얻을 수 있는 주어와 시제에 대한 정보 얻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와 비동사일 때만 생략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의미 유추가 안 되는 뭐 일반 동사가 나올 땐 절대 생략이 안 되니까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사절 문장에서도 생략이 되지만 관계대명사에서도 주격과 비동사가 만날 때는 생략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을 피하기 위한 생략인데요. 영어 기본적으로 긴 거 싫어하고요. 반복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지워줄 건데요. You may go there if you want to go there입니다. 너 거기 가도 돼. 만약에 네가 거기 가길 원한다면 이라는 문장인데요. 자, go there. 너 가도 돼. 네가 거기 가고 싶다면. go there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뒤에 거 지워줍니다. 영어 항상 뒤에 거 지워주니까요. 이렇게 반복을 피하는 것들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챕터 5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지금 우리 도치, 또 강조, 생략,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 배웠던 화법까지 조금 우리가 문장 실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은 안 되지만 또 많이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어법 어휘에서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둘러봤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용 개념 공부 조금 덜 하는 경우 있지만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한번 이 부분들 잡고 가셔서 연습 한번 풀어보시고 실전 문제에서 또 어떻게 꼬아져서 나오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